세종시가 나성동과 어진동 일원의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을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비슷한 논란을 경험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산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싱크대 교체는 물론 출산 선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면서 다문화 가정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 K컬처 박람회가 폐막했습니다. 박람회가 열린 닷새 동안 독립기념관에는 모두 13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이미 2차례의 시도가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 문을 연 숙박시설은 관광호텔 등 3곳으로 하룻밤 15만 원 안팎의 적지 않은 숙박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모텔과 같은 중저가 숙박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는 2025년 열리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열리는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소규모 숙박시설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세종시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나성동과 어진동 일원에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을 검토 중입니다. 숙박시설 유치와 함께 상가 공실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에 인근 상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이 있어야 방문객들이 세종시를 부담 없이 찾아 체류 시간도 늘고 나아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세종시에 많이 찾아오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관련 기관들 그런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여비는 7만 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외주로 빠지다 보니까 내수경제라든지 지역 시민들,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을 이용한 중저가형 호텔이, 도시형 호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숙박시설이 입점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나성동 먹자골목의 경우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나성동에 위락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모텔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성동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중심지인 먹자골목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쪽에 상가 상층부에 입점을 시키겠다고 하면 사실상 대실 영업이 될 것이 분명하고 결국 불건전한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건데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주민 공람 공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 모두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반드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법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출산 가정에게는 선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면서 다문화 가정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섭 기자입니다. 생후 5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레김뚜엔 시집에 새 싱크대가 도착했습니다. 묵은 때로 얼룩진 싱크대가 모두 철거되고 깔끔한 싱크대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어느새 낡은 주방은 새 주방이 됐습니다. 이유식 식기 세트와 애착 인형 등이 담긴 출산 선물 꾸러미가 전달됩니다. 귀여운 아이 웃음소리에 모처럼 거실에 활기가 넘칩니다. 싱크대 새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도 선물 받아서 감사합니다. 모두 아산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 사업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이가 이 다음에 커서 할머니하고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아산시와 관내 주방가구 기업도 동참하면서 올해에만 다문화 가정 3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여성단체 협의회와 함께 친정엄마 대주기, 전통 음식 체험하기 등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계탕을 만들어주고 계절 음식을 또 김치를 담궈주고 이런 역할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정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출산 선물 꾸러미까지 다문화 멘토링 사업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11일에 개막한 천안 K컬처 박람회가 15일 폐막했습니다. 박람회가 열린 닷새 동안 독립기념관에는 모두 13만 571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지역 박람회를 개최한 뒤 2026년 세계 박람회를 열 계획입니다. 천안도시공사가 올해로 11년째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물품은 천안도시공사 직원들이 기부한 것으로 의류와 도서, 소형 가전 등 모두 615점입니다. 기부 물품은 다음 달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며 수익금으로는 생필품을 구매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3 천안 여성 일자리 페스티벌이 오는 24일 천안 YWCA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챗 GPT 콘텐츠 제작 등 신유망 직종에 대한 교육 설명회와 여러 직종에 대한 현장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개인 맞춤형 창업 컨설팅과 퍼스널 컬러 진단, 직업 선호도 검사 등도 마련됩니다. 세종시와 세종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하나은행 등 3개 기관이 각종 시책이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1.45에서 1.7% 수준의 이자를 보전하고 하나은행은 금리 우대 지원, 신용보증재단은 30억 원까지 특별보증을 각각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착한 가격 업소나 민관 협력 배달앱 무료 배달 참여 가맹점 등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 5년 이내로 금리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중학교에 부임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제자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의 정점에 있는 청년 유출 문제, 기반이 열악한 문화예술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에서 매년 200명 가까운 연극 전공자들이 배출되지만 대부분 서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연극인들의 수건인 도립 실험극단 창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HCN 충북방송 유소라 기자입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인 청주 한 소규모 극단입니다. 1984년 창단해 40년 가까이 지역을 무대로 활동해온 극단으로 전체 단원 8명 중 청년 단원은 2명뿐입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 연극 전공을 한 임민혁 씨는 6년간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올해 신규 단원으로 입단했습니다. 대부분 서울로 떠난 동기들과 달리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우리들이 더 문화나 예술을 잘 소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공연을 보여드리고 조금 더 많은 예술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목표점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충북에서 연극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은 청주대와 극동대, 중원대, 세명대 등 4곳입니다. 이들 학교에서 매년 배출하는 전공 학부생은 200명 안팎. 여러 순수예술 학과들이 외면받으며 폐과 수순을 밟는 상황을 볼 때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 중 충북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학생은 한 해 평균 1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방보다는 충무로와 대학로가 있는 서울로 떠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꾸 지역에서는, 여기 지방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대학로로 가려고 하고 서울의 어떤 큰 극단이나 그런 쪽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고무적인 건 수백 명의 충북 연극인들의 염원이 모여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도립 형태의 실험극단 창단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충북도 산하 충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꾸려진 실험극단 설립준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공연 제작 시스템과 인력, 공간을 민관이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하고 또 수준 높은 공연을 도민들께서 또 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첫 발을 뗀 충북 실험극단 설립 논의. 청년이 지역에 머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비전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대표되는 곳이 영화관일 겁니다. 하지만 연천군 주민들은 더 이상 지역에서 영화를 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최근 비상설로 운영하던 영화 관람 시설마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의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TV 권석화 기자입니다. 연천군 수레오라트홀 소공 현장입니다. 2주에 한 번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비상설 극장으로 활용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부터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수레오라트홀의 직원들과 단골 고객이었던 주민들은 다시 영화를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상설 영화관이다 보니까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영 재개를 위해서 운영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연천군 주민들은 영화 관람을 위해 포천이나 의정부 등 상설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연천 수레오라톨에서 영화를 할 때는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 이제 상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주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연천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건 청년들의 공유 공간인 청년센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공유 공간 대여와 문화공연 관람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연천 지역이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런 좀 뭐 문화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람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연천군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민간 운영 시설까지 합쳐 불과 5곳. 연천군은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급감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던 폐교가 박물관으로 색다른 교육회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트랙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트랙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은 산악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봐보니까 평상시보다 여기에는 굴복이 있고 또 그 뭔가 펌핑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많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에 위치한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무료로 산악자전거 교육에서 코스 이용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 강사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고 운동장에 마련된 작은 트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폐교를 활용해 운동장과 교실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악자전거 코스가 이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신규로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산에 이렇게 저희가 코스를 마련을 해놓고 또 거기다 지으려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옛날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제 체험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마련된 인도미술박물관. 이곳에서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도 폐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인도 미술의 다양함을 분야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박물관이나 초등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마을의 중심에 되게 있어서 좋은 위치에 좀 있고요. 영월군에는 이렇게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만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신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문화예술시설과 관련한 문제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장의 불균형 현상인데요. 도심이나 강남의 시설수가 월등히 높고 다른 외곽 지역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인 건 서울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SK 브로드밴드 서주헌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2022년 서울의 등록 공연장 수는 438곳.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곳은 대학로가 있는 종로구입니다. 171곳이나 됩니다. 한 지역에 20곳 이상 등록된 곳은 강남과 서초, 도심권인 중구와 홍대라는 특성이 있는 마포구뿐입니다. 10곳 미만, 즉 한 자릿수인 곳은 서남권과 동북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곳은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단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연장 수로 지역 문화 전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일부 지역을 보면 최소한 없을 때보다는 더 많아졌을 때 얻는 효과가 컸습니다. 등록 공연장이 단 2곳뿐인 강서구에 최근 새로 생긴 공공문화시설 아트리움이 그 사례입니다. 오르는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가까이에 동네 각각 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아트리움은 구청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소공연장들이 사실은 서울 시내 각 자치구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지금 공연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에 자기 공연장을 찾아서 공연을 보고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날리고 가족들 간에 좋은 가족애도 같이 갖고 공연장을 원하는 대로 늘리기 어렵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연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장소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나 숲길 어디든 의지와 예산만 있다면 수준 높은 공연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이제 거리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좋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시를 이런 식의 이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내 생활 가까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을 보이는 공연장의 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소할 방법은 충분합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아산시가 이달부터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180% 초과 가구의 첫째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됩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산시가 이순신 빙상장 관중석과 휴게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순신 빙상장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말에는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세종 비축제 명칭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세종 비축제의 명칭은 모두 7개로 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축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호도 조사는 세종시티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는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세종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교육청 1층 안뜰락에서 6.25 종군기자인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의 사진전을 엽니다.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은 6.25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파견돼 전쟁을 피해 남하하던 피난민의 모습 등을 잡지 라이프에 보도하는 등 6.25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30점의 사진을 선보이며 교직원, 학생, 주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스킨스쿠버는 호흡을 하면서 레저를 즐기는 스포츠이고 프리다이빙은 숨을 참으면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소그룹 진행이 되고요. 인원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강사가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서 적은 인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산소통 없이 무호흡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 내 몸을 어디나든지 뭐 뒤집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스쿠버 다이빙보다는 프리다이빙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기분 너무 좋아요. 저는 물 옛날부터 수영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재밌고 되게 약간 지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